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각학원에서 휘문고 수학 담당하고 있는 정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빨리 진행할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두각학원에서 수업하고 그리고 강남대성 S2 재수 종합반이거든요. 여기가 그 건물이에요. 거기서 담임도 하고 수업하고 그래서 제 본진이 있기 때문에 두각학원에서는 다른 거 안 하고 딱 그 휘문고 수학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전문화를 시켰고요. 그 휘문고 애들 수학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왜 제가 담당하고 있냐? 그 휘문고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뭐 잠깐 한 건 아니고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총 7년을 거기서 있었거든요. 제 첫 직장이에요. 그래서 저의 청춘이 담겨 있는 학교라서 저는 아직도 우리 학교라고 막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휘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 궁금한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가장 최근에 지금 포인트가 면접일 텐데 면접 같은 경우가 이제 평가 기준을 외부 사람들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숟가락을 많이 얹어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면접관이 와서 지금 그래서 제가 면접관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제가 면접 전형이 생긴 이후로 면접을 총 2번을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브로도 이렇게 방송으로도 가고 있어서 이제 정확한 평가 기준을 이제 상도덕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궁금하신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잠깐 남아서 좀 질문도 받아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이런 것들은 아직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뭐 사진 찍으시거나 남길 필요는 없는 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막 선택이 많고 해서 어지러우실 텐데 사실 수능 과목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학교의 그 내부 사정을 알면 사실 선택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 1학년 때 이제 옛날엔 공통수학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수상하 이렇게 하죠. 수학상을 1학기 때, 수학하를 2학기 때 이렇게 배웁니다. 네, 숫자는 뭐냐? 일주일 단위예요. 일주일에 4시간 듣는다. 일주일에 4시간 듣는다. 이렇게 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이 시작되죠. 수학 1을 1학기 때 4시간, 수학 2를 2학기 때 4시간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휘문고는 대부분 이과예요. 요즘 문과 들어가면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과이기 때문에 3학년 때 여기에서 3개 중에 미적분을 선택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이제 2학년 때, 기하는 3학년 때 선택을 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기하랑 확률과 통계는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막 학교들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수원, 수투 2학년 때, 그 다음에 3학년 때 미적을 배우는 건 거의 대부분 학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3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고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실 때 사실 그 학원 강사들이 1년 컬이 어떻게 짜는지 보면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배우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각 학기 중에는 무조건 그 학기에 배우고 있는 내용들에 집중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고 요 방학 때 선행을 하게 됩니다. 방학 때 딱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을 들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과목을 어떤 걸로 들을 것인가. 두각학원 같은 경우에는 총 3개거든요. 기본, 개념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학생들,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심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단계로. 그래서 처음 듣는 학생,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들은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만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 그래서 과목과 실력 딱 2가지 생각하시고 방학 때 선행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흘러가요. 그 만약에 제 강의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지금 이제 고1,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이 월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화목으로 깔 수밖에 없고요. 화목 이렇게 들어가서 1월 2일 날 합격이 발표가 되면 1월 4일부터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14 혹은 15회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학기에 할 수상에 조금 집중을 하고요. 회차가 조금 되기 때문에 수학 하도 플러스 알파로 다 다루면 난잡해져요. 그래서 일부 좀 중요한 파트들만 유형들만 해서 좀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죄송해요. 미리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폰트를 안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폰트가 지금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뒤쪽은 제가 말씀을 좀 크게 안 드리려고 했어요. 어차피 지금은 제 수업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면 귀에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위주로 몇 가지만 그냥 말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면접이 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면접은 그냥 편안하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평가 기준이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듣게 되는데 그걸로 그 학생의 인생이나 학업, 인성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해요. 뭐 준비한 질문 몇 개 가지고 그 학생을 판단한다는 게. 그래서 그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학생생활 기록부예요. 그래서 휘문고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학생생활 기록부다라는 게 됐거든요. 실제로 면접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을 보고 저 학생이 약간 분위기를 흐릴 수 있겠다.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이 연대 의대를 갔어요. 막상 시작하니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첫인상이 아니라 한참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는데 몇 가지 질문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에서부터 출발해서 확실히 학생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좀 학생이 드러나요. 그래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학생 그 기록부에 많이 행사를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행사를 참여하는 학생들. 그러면 요 학생은 좀 어긋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겠구나. 요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특기 사항이랑 특히 담임 선생님 종합 의견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학생은 우수합니다. 뽑아가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모범적이다, 리더십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히 학생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일단 100점을 주고 시작해 버리는 거여서 무조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생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느낌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도 사실 대부분 뽑혀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학생들은 많진 않잖아요, 면접으로. 그런데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좀 안 좋은 얘기가 적혀져 있는. 근데 선생님들이 안 좋은 얘기 정말 웬만하면 안 적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적혀져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다소 산만하지만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고쳐졌다라고 했는데 사실 고쳐졌다라고 써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보면 안 좋은 얘기를 썼을 때는 반드시 발전 가능성과 함께 적어라라고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적힌 거기 때문에 굳이 산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적었다는 것은 이제 학생이 바뀌었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좀 산만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만하다, 뭐 욱하는 성향이 있으나 자제심을 많이 길렀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이 있으면 이제 그냥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럼 사실 그럼 면접이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위권 무조건 붙는 애들이 있고 꽤나 좋은 평가를 받는 애들이 있고 이제 안 뽑히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 중간에 이제 대부분 좀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요 정도로 분류되면 면접관이 보고서 요 정도 점수 줄 거냐, 요 정도 점수 줄 거냐, 질문 보고 대답하는 거 보고서 요 정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학생들은 면접이 조금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가서 우리 학생의 학생 기록부를 보고서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에 있겠구나, 요 정도. 그래서 거기서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접관이 학생을 질문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이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의 마음을 바꾸기도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 기록부로 돼 있고 뭐 눈을 보고 말해라, 숨을 하고 속으로 3을 세고 말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다리 떨지 마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리를 떨려면
정말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다리를 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막 외부 컨설팅까지 해서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그럴 것 같고, 그리고서 일단 합격을 만약에 하신다면 제 수업을 듣든 아니든 간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이벤트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휘문고에 입학을 학생이 결정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기존에 꾸준히 해오던 학생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당장 뭔가 자 시작하고 누가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요. 그 스타트를 좀 끊어주려고 제가 어떤 이벤트 준비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 실전 테스트라고 해서 휘문고 정기고사랑 똑같은 구성으로 테스트 보고 서술형 채점도 제가 그냥 직접 다 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한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상 등급 몇 등급이고 몇 명 시험 봤는데 너 몇 등이다. 그러니까 결국 큰일 났다라는 거죠. 큰일 났다. 공부 당장 시작하자라는 거를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벤트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연락처 남겨 놓는 그거 있을 거예요. 남겨두시면 제가 중간에 한번 1월 달에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면 애들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서 그러면 대부분 제가 뭐 오차범위 평균 시험 보면 오차범위 플러스 3점 정도로 해서 평균까지 웬만하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휘문고 정기고사로 테스트를 보면 미리 푸불어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제 자료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면접을 붙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우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속 끓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면접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커트라인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감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제 수업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휘문고에 일단은 당연히 최적화가 돼 있죠. 왜냐하면 휘문고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반 들어가면 실력이 최상위권부터 정말 기본 개념을 듣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하위 60%는 다 잘리고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휘문고 학생들만 하기 때문에 하위 좀 잘리고, 그리고 대상 자체를 그 개념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수업을 못 듣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개념은 하죠. 근데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학생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상위권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깊은 생각처럼 이제 학원 사이즈가 커서 레벨을 나누지 않는 이상 이제 그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을 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상위권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을 좀 맞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험 일정, 시험 범위 이런 것들도 좀 최적화가 돼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봐요. 근데 다른 학교 중에는 추석 끝나고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험 기간이 2주 차이가 나요. 그럼 그게 기간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시험 범위가 차이가 나서 이게 진짜 난잡해지거든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작아요. 그러면 그거 듣고 뒤에는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뒤에 가서 자습하고 있는 약간 이상한 모양새가 좀 나오기도 하고,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개강이 늦어지니까 막 2, 3주씩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반은 시험 보고 일주일 있다 바로 다시 시작해 버리거든요. 그런 일정들 좀 돼 있고, 제가 강남 대성에 있다 보니까 컨텐츠들 좀 많이 준비해 줄 수가 있고요. 강남 대성의 컨텐츠들.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할 필요 없고 결국에는 자본력에 정확히 비례를 해요. 퀄리티가. 그래서 대성의 자료들 끌어다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도 당연히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이제 수능과 수능과 내신. 사실 휘문고등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거는 다 각오를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내신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많이 안 가요. 내신으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왜 그러냐면 결국 이거죠. 2점대 평균 등급 2점대가 나오면 연고대 그냥 들어가요. 서울 2점대 초반이면 서울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냈었고 근데 안 가요. 왜냐하면 휘문고에서 평균 등급 2등급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임을 했던 학생도 평균이 딱 2가 나왔어요. 2가. 근데 앞자리가 2가 되는 순간 의대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정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신으로 가기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눈높이가 학생들 시즌 내신이 여기 있으면 그 학생의 정신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으로는 잘 안 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우리 학교 정시학교다. 그래서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 그 준비가 될 수 있게 최대한 수능에 맞춰서 출제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내신도 준비하지만 수능도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중학교 때와는 다른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학생들은 정시 파이터라는 그렇게 싸우려고 해요. 정시 파이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내신 수업과 수능 수업의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내신은 어마어마한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양을 풀려요. 못 풀면 남겨서 클리닉도 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을 풀리면서 학생의 트레이닝, 학생을 훈련시키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내신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풀리거든요. 수능 자체는 강의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출제되고 이런 유형을 잡아서 전달하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숙제들 보면은 뭐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능 수업을 준비하게 되면 트레이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면서 기본 체력을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학습량을 여기서 조금 2학년 때까지는 차분하게 좀 쌓아줘야 되고 그 와중에도 어차피 사실 대부분이 정말 극상위권, 최상위도 아니고 극상위권 아닌 이상해야 대부분 정시를 준비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신 준비하면서도 정시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좀 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휘문고에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재수 종합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 수능 유형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수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 수업 뭐 설명회를 들으면 이 선생님이 경력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관리를 해주고 즉 클리닉을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얼마나 이제 강의력이 좋냐가 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좀 유명한 선생님들 들으면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유명한 선생님 막 100명 놓고 듣는 수업에는 보내기는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설명회를 들으면서 얼마나 유형 정리를 좀 잘 해줄 수 있는가 설명회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1월 달에 이벤트 안내하는 날 나갈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한번 학생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기부여 한번 정신교육 단단히 해서 다시 돌려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될 거고 저도 이제 클리닉 진행하고 있거든요. 클리닉은 이제 우리 학생들 실제로 보면 수학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많이 보내고 있어서 따로 이제 부르는 게 거의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바로 스터디 카페 데리고 가서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 12시까지 해요.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내신 수업은 학생들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숙제가 좀 덜 돼 있거나 뭐 시험 테스트 결과가 좀 안 좋거나 하면은 불러다가 집에 안 보내고 막 트레이닝하고 보내고 그러고 시험 결과나 숙제를 다 해와도 그냥 같이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반 보면 극상위권 애들은 그냥 테스트는 뭐 항상 합격이고 숙제도 항상 다 해오고 오답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오는데 그냥 항상 스터디 같이 가요. 왜냐면 어차피 끝나고 걔네들은 스터디 카페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룸 가서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반은 테스트를 보는데 요즘
대부분 수업들 테스트 보고 안내 문자 드리잖아요. 근데 테스트 왜 보냐면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 보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학생들 잘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은 그 테스트를 뭐로 보냐면 휘문고 정규교사랑 똑같은 구성으로 봐요. 객관식 10개, 서술형 8개, 객관식 10개, 단답형 8개, 서술형 2개. 폰트, 페이지 구성, 글자, 책까지 그냥 똑같아요. 왜냐면 제 출제 양식 제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학생들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컨트롤 CV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이제 완벽하게 구성 똑같고 10문제 뭐 이런 식 아니고 그 시험 출제도 이제 저 혼자만 하면은 좀 부족하고 조교들 쓰면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급으로 해서 2명 정도까지 해서 총 3명이 해서 그거 시험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원장님이 그 자료 보고 완전 깜짝 놀랐거든요. 정세영 쌤 이런 거 하면 남는 게 없겠는데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강사급을 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남는 게 없다니요 마이너스죠 라고 해서 근데 첫 해는 제가 각오를 해서 했는데 이미 자료가 누적돼서 요즘에는 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자습 시간에 막 이렇게 푸는 거랑 시간 재고 엄마한테 이 결과가 가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랑은 아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50분간 푸는 연습을 항상 한다는 게 그때 실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좀 만약에 합격해서 또 만나게 된다면 좀 자세한 얘기들 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신 분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제가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좀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신 분들은 또 좀 이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궁금하신 부분들 이제 이렇게 단체로 얘기할 수 없는 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